자,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풍동 19번 강의입니다. 사이키애트리, 이거는 정신과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신과 또는 여기서는 정신의학. 정신의학은 종종 여겨집니다. viewed as. 뭐로 여겨지냐면 의학의 불쌍한 사촌으로 여겨집니다. 별로 취급 못 받다는 얘기죠. 이건 의학이고 메디슨 하면요, 의학의 불쌍한 사촌이니까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최고죠. 지금은 정신과는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대한다는 그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피도 안 보잖아, 수술도 안 하잖아, 그죠? 그다음 되게 비싸요. 시간당 진료비가, 그 컨설팅비가 지금은 많이 각광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권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약간 우울한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또는 뭐 사이코, 그죠? 또는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데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there are good reason,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poor cousin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대요. 자, B로 가보면, 보기에서 B로 가면 이러한, 벌써 탈락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명료함의 명확성의 부족이야. 이게 명확성의 부족이 안 나왔잖아, 디스가. 보기에서 B로 가면 탈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어떻다? 요거를 연갈독하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읽은 다음에 이게 B로 가는지 여기 C로 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디스 대 떠 서치인데 요걸 잡아주는 게 없잖아. B 탈락인 거야. 그럼 C로 가는 것만 해도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야. 찍더라도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죠? 계속 이어봅시다. 충분한 이유가 있대. 불쌍한 사촌이라고 불린 충분한 이유가, 과거의 세기 동안 우리, 그죠? 신체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신체 메커니즘은 메커니즘이라고 합시다. 작동 원리, 방어 기제 이런 뜻인데, 우리 신체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발전해 왔습니다.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지난 세기 동안, 그죠? 어디에서? 이거는 전체적인, 그죠? whole number 하면요, 전체 어떤 거? 전체적인 전체적인 다양한 프론트 하면요, 이 프론트가 그 영역이라고 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 정도. 그래서 서로 넘버 오브가 많은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많은 다양한 영역,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버 오브가 많은이니까 전체적으로 whole number가 많은, 요건 다른 또는 다양한 이런 뜻이 있잖아, 그지? 다양한, 프론트는 영역, 에어리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역에 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발전해 왔고, 앤드를 중심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됐다? 이어졌다는 거야. 뭘로 이어졌냐? 새로운 약물 처방으로 이어졌다는 거지. 처방이나 치료를 의미하는 거야. 트리트먼트 하면 치료라고 합시다. 새로운 약물 치료로 이어졌다는 거지, 그지? 어떤 영역에서? 바로 이와 같은 다양한, 이것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이게 다양한 거니까 새로운 중요한 새로운 약물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거지. 의학 전반에 걸쳐서. 이건 심장학을 의미해. 카디오랄러지. 이건 암 치료. 그 다음에 박테리아와 감염병의 치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전체 분야에서 새로운 약물 치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이 몸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명료함의 교류? 명료함의 교류가 어디 있어? 답 나왔지. C에서 A에서 B로 가야겠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답이 나오지, 그치? 수능도 이럴 거야. 그러나 요건 좋았는데, 우리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많이 발전했는데, 인간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까지. as a whole이 전체로서야. 이해되겠죠? 전체로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뭐가 작용하다지,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즉 정신의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명료함과는 거리가 멀되, 이러한 명료함의 결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파프람은 네버의 뜻이야. 결코 뭐뭇이 아닌, 또는 뭐뭐 이기는 커녕,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네버로 보면 되겠지. 결코 명료한 것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지. 따라서 약물 치료, 뭐에 대한 거? 정신질환이야. mental disorder.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 정신질환의 약물 치료는 종종 어떤 거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야. 파프람이니까. 결코 이런 것이 아니란 거지. 인스파이어링 하면 고무시키는 고무적인, 그죠? 고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무적인이라는 거는 와 대단한 걸 여기서 많이 발전을 안 했다는 거지. 뭐와 함께 심지어 그죠? 설사 심지어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작용 원리 그러한 약의 작용입니다. 여기서 액션하면요. 그러한 약의 작용의 메커니즘 어떤 거냐면 두 씨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요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두는 강조예요. 요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약의 작용의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우리 뭐 있어? 맨날 아는 거 있잖아. have a impact on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그죠? 정신 건강에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그러한 약의 작용에 심지어 그런 메커니즘이 그죠? 메커니즘조차 다시 한번 내가 아까 전에 약이 되게 좋아졌다고 그랬잖아. 어디에 대해서 우울증 약 같은 거 되게 좋아지거든. 선생님 주변에 우울증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전에는 내 생각에 과거에는 자기가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 거죠. 많이 발전했어 정신의학도. 거기 먹는 약이 있거든. 그 약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사람이. 그러면 그 약이 어떤 약이야? 이런 약이지. 효과를 보이는 거야 정신건강에. 그러한 효과를 보이는 약의 작용에 메커니즘조차 효과를 보이는 건 이건 맞는데 어떤 채로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으면서 이건 뭐냐면 이 문장이야. 이런 거 있잖아.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있잖아. 동시동작이라고 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런 문장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있냐? 여기 보면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 얕은 색으로 해볼게. even 심지어 이 메커니즘 또 여기 명사 알겠죠? 그 다음에 ing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여기 ing 이렇게 even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실제로 효과 있는 약의 메커니즘조차도 이런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 거야. 효과는 있는데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라고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다는 거지. 뇌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울증에서 이걸 도와줄 거예요 라고 썼는데 효과가 있어.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게 우울증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우한한 작용 때문인지도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은 거지. 그런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으면서 고무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파프람, 인스파이어링 뭔가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야. 정신의에서는. 왜냐? 이러한 명확성의 결여는 뭐 때문이냐면 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떤 뇌 때문이냐면 너무나 많이 복잡해서 쏘된 용법이야. 아니 여기 쏘된 용법은 아니고 너무나 많이 복잡한 거야. 뭐보다? 그죠? 모어덴이죠. 어떤 다른 신체의 어떤 다른 기관보다 너무나 많이 복잡한 이렇게 그런 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죠? 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 이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실이냐면 인간의 의식적인 인식이야. 이게 의식의 이런 뜻이고 이건 인식이란 뜻이니까 인간의 의식적인 인식이 어떻다? 이것만큼 사회적이다. 그죠? 뭐만큼이나 생물학적 실체인 것만큼 사실 그죠? 이건 생물학적 실체를 의미하는 거야.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인간의 의식의 인식은 뇌의 작용이잖아. 뇌에서 벌어지잖아. 생물학적 실체는 뇌라는 거잖아. 그죠? 그 생물학적 실체 그죠? 생물학적 실체만큼이나 많이 사회적이라는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만큼이나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인간의 정신 어떤 것? 인간의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이라고 그랬죠. 아까 디스오더가 정신질환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죠? 정신질환은 주된 사회적 인풋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인풋은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투입이라는 뜻이니까 입력 자극 그죠? 주된 사회적 입력 자극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나는 사실 여기선 that을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다. 여기 엔터티에서 계속 가야겠다 이렇게. 요렇고 요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하필 그죠? 앞에까지는 그런데 됐는데 뇌는 왜 이렇게 우리 그 정신의학이 제대로 좀 덜 발전했는지 여기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많이 발전했는데도 뇌가 너무 복잡하니까 명료하지 않다는 거지 고무적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효과 있는 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태로 나오면서 그럼 이렇게 정신의학 분야에서 약의 효과나 이런 게 불분명한 거,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뇌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고 너무나 복잡해서 그런 거고 다른 어떤 기관보다 또한 그것은 뭘 반영하고 있냐면 뇌가 담당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이라는 부분이 생물학적 실체로서만큼이나 사회적이라는 거야. 따라서 인간의 질환은 즉 생물학적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병은 생물학적 실체, 뇌를 다치면 와요. 뇌를 다쳐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정신병이 와요. 사실 뇌 손상되면. 뇌는 멀쩡한데 뭐 때문에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 학대받았다든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정신질환은 뭘 가지고 있어? 주된 사회적 입력 자극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뇌는 생물학적으로 멀쩡한데 알겠죠? 요게 문제가 생겨서 질병도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 다른 간이나 심장, 위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타격받는 게 없잖아. 그지? 그냥 주로 내가 식습관이나 우리의 신체적인 실체, 생물학적 실체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면 이 정신의학은 생물학적 실체만큼이나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입력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정신의학의 복잡성이 뒤지기 어렵습니다. 한글로 정리해보고 안 되면 사랑 선생님이랑 같이 통일이나 토론 한번 해봅시다. 아마 오늘 강의가 다 안 끝나면 주중에 한두 개만 보내면 끝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문제만 풀면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끝났다 갑시다. 왜 안 끊어지지?